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합성이 아니라 영화도 아니고요. 2026년 바로 조금 전 텍사스 오스틴에서 실제 찍힌 영상의 상황입니다. 자, 운전석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이 세이프티 모니터도 사라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이 차 안에는 오직 승객과 AI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일론 머스크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율주행은 본질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완료형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스틴의 영상은 일론 머스크의 말이 허풍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고 테슬라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당장 다음 달 2월부터 중국과 유럽에서 이 자율주행의 승인을 노리고 있고 올해 말에는 미국 전역의 로봇택시의 대중화를 선언했습니다. 자, 긴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오스틴의 속보와 다보스의 선언,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2027년의 로봇혁명까지 과연 테슬라가 만들려고 하는 퍼즐은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우선 들어온 오스틴의 속보부터 확인해 보면요. 테슬라는 완전 무인이라고 해도 만약을 대비해서 이 안전 요원을 태워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 12월에 3주 뒤면 무인 감독의 로봇택시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무인 로봇택시는 시작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언제쯤 시작할지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이 오스틴에서 이 무인 로봇택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이 말은 테슬라 내부 데이터상 인간의 개입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는 확신이 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레벨 4를 넘어서게 된 것인데요. 이제 이 자신감은 다보스 포럼의 발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빠르면 다음 달 2월 유럽과 중국에서 FSD의 감독 버전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이 뉴스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고 유럽은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자, 오스틴에서 증명된 기술력이 2월에 전 세계로 풀리게 된다면 이 테슬라는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아닌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이 매달 소프트웨어의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정말 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은 증명되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스틴의 무인 택시가 대중화된다면 우리의 지갑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구글에서도 웨이모로 무인 택시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본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5km 정도, 이 3마일 정도를 간다고 할 경우 차로는 약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정도를 가정하고 요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를 타고 5km 정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나오는 요금은 좀 놀랄 수밖에 없는데 무려 27,000원, 달러로는 19불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대중교통이라고 부르기가 힘들 정도의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싼 라이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 때문에 높은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의 가격은 어떨지가 궁금한데, 같은 5km 거리를 간다고 할 때 9,400원, 달러로는 약 6.5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웨이보다 싼 편이지만 매일 타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이 기사님의 인건비와 기름값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사라진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한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분석에 따르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행 원가는 마일당 불과 0.25달러라고 하고 한화로는 약 360원 정도 합니다. 테슬라가 여기에다 마진을 넉넉히 붙여서 요금을 책정한다고 해도 3,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달러로는 2.2불 정도를 예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웨이모는 27,000원, 카카오 택시는 9,400원, 테슬라는 3,1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데, 이 카카오 택시의 3분의 1, 웨이모의 9분의 1이라는 이 충격적인 가격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 버스비나 지하철 요금과 맞먹는 이 수준의 가격이 바로 테슬라가 제시하고 있는 로봇택시가 됩니다. 자,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이 내리는 순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 현명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운전해서 기름도 넣고 보험료도 내고 주차비를 내는 것보다 이 테슬라를 불러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싼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운송시장을 가격으로 정말 초토화시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선전포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스틴 시내를 누비고 있는 저 로봇택시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해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이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던 뇌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복잡한 교차로나 튀어나오는 보행자, 또 안 좋은 날씨를 뚫고 사고 없이 주행할 수 있는 지능을 갖췄다면 이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거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시간 문제인데요. 이 테슬라는 이제 완성된 뇌를 자동차에서 꺼내 로봇의 몸에 집어넣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바로 옵티머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2026년에 차가 혼자 다닌다면 2027년은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정해진 미래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 오스틴에서 무인주행이 성공된 것은 2027년 로봇의 혁명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스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고요. 운송시장에서 가장 비싼 비용인 인건비가 삭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버를 탈 때 여러분이 내는 돈의 70%가 운전기사에게 가는데,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그 70%를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으로 가져오거나 또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경쟁사들을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포스러운 공식이 이제 제조업의 현장에도 옮겨붙으려고 하고, 운전대를 놓고 있는 AI가 이제는 공장에 작업 툴을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파업으로 임금을 올리면서 시간당 11만 원을 받고자 할 때, 테슬라의 로봇은 시간당 8,000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로봇택시가 우버의 기사를 대체하듯 옵티머스는 공장의 노동자를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로봇택시가 성공한 바로 지금부터 1년 뒤인 2027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인간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과 이 관련된 노조는 이런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우선 2023년 가을로 한번 돌려보면요,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미 자동차 노조인 UAW의 대규모 파업인데요. 46일간 공장을 멈춰 세운 끝에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냈고, 무려 25%의 임금 인상과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자동으로 올려주는 생계비 조정의 조항까지도 부활시켰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이날의 승리를 굉장히 축하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노조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미국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임금과 복지를 포함해 시간당 약 $80가 소요되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게 된다면 시간당 11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루 8시간만 일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약 90만 원, 1년이면 1인당 2억 원에 가까운 비용 발생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비용이 GM과 포드 그리고 현대차가 직면하고 있는 고임금 구조의 청구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공개되고 있는 산업 분석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 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놀랍게도 5.7달러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는 약 8,000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자, 11만 원 대 8,000원, 인간 노동 비용의 14분의 1의 수준이고요. 5.71달러라는 숫자는 로봇을 만드는 초기 비용부터 전기를 충전하는 비용, 또 고장나면 수리하는 유지보수 비용까지 모든 게 포함된 가격입니다. 정말로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으로 용접이나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력을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생산성에 대한 비대칭도 있고요. 사람이 일할 때는 법적으로 하루 8시간의 노동이 표준으로 작동하고, 일을 하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잠깐씩 쉴 수 있는 휴식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밤에는 잠을 자야 하니 공장을 24시간으로 돌리려면 3교대로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가끔 임금 협상을 위해서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목표에 따르면 하루 22시간을 풀 가동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2시간은 배터리팩을 교체하거나 충전하는 시간으로 사용되며, 사람이 3교대로 3명씩 달라붙어야 할 일을 이 로봇 한 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로봇은 노조도 결성하지 않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파업하지도 않으며 전기만 제공된다면 묵묵히 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 마진율은 업계 최고 수준인 10에서 15% 내외로 예상되고 있는데, 제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앞으로 1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이익이고요. 이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옵티머스로 인해 이 원가는 급락하는데 판매가는 그대로 유지되니 마진이 폭발할 것이고, 이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소프트웨어 회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서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중국의 BYD가 이 싼 인건비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 중국차의 가격
가격 공세를 하고 있는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방법에 당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로봇을 도입해서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고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조차 24시간 돌아가는 로봇의 효율성을 이길 수는 없고, 현재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차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가격 상황에서 테슬라가 정말 가격을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로 내리게 된다면 이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2027년의 큰 그림이고요. 사람의 인건비는 재료에 수렴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기술의 진보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2026년 또 2027년이 되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공장에는 로봇이 단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공장에서 눈을 잠깐 돌려서 대한민국의 울산으로 한번 와보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조직화된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시급 8,000원짜리 로봇으로 생산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현대자동차의 노조 소식지는 아틀라스와 전쟁을 선포했고요.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양산해 이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노조가 즉각적인 전시 태세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요구 조건은 매우 단호했고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공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노조는 사측이 인공지능 로봇을 투입해 인건비를 삭감하려 한다며 로봇 도입의 자체를 고용살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로봇들은 내 밥그릇을 뺏으러 오는 침입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현대자동차는 노동자가 무거운 부품을 들 때 허리와 어깨를 보호해주는 웨어러블 로봇, 즉 입는 로봇을 도입하려 했지만 더 빨리 일하라고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고, 결국 맘대로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완성을 두고 현재 공장에서 투입을 시키고 있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판매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대자동차는 공장에서 로봇을 사용하려면 노조의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파업과 정치적인 타협이 큰 문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로봇을 도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노조원들의 일자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높은 사람의 인건비를 고수하는 회사와 시간당 저렴한 인건비로 이 차를 제조하는 회사의 경쟁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회사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궁극적으로 그 공장은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본다면 만약 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이 로봇을 공장에 투입한다고 해도 훨씬 더 큰 장벽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고, AI의 발전 제약 요소는 이제 반도칩이 아니라 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백만 대의 로봇이 24시간 움직이고 또 그 로봇들의 두뇌가 될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전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몇 개 더 짓는 수준으로는 감당조차 안 되는 규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 영토의 아주 작은 부분인 가로 세로 100마일 정도만 태양광 패널로 덮어도 미국 전체의 전력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 실제로 100마일까지도 아니고 가로 세로 100km 정도의 면적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텍사스 같은 곳에 1조량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본다면 이 면적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504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미국 전체가 쓰는 평균 전력 수요가 425기가와트이기 때문에 이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양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이 계산을 끝냈고요. 그래서 낮에는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광으로 전기를 쓰고 밤에는 메가팩에 저장되어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이 전기를 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의 전력망에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이 석유 가격에도 상관이 없이 에너지를 독립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기가 곧 돈이고 전기가 곧 AI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이런 계산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작동합니다. 이 테슬라가 제시하고 있는 이 가로 세로 100km의 이 태양광은 미국의 텍사스 사막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이 한국 같은 국가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이 가로 세로 100km의 면적이면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정도이고, 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넓은 도인 전라남도 전체 면적과 거의 맞먹는 크기가 됩니다. 2024년 동안 이 광활한 사막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277기가와트의 이 태양광을 깔고 있는데,
이 한국은 현재 3기가와트 정도에 그치고 있고 현재 중국과는 90배의 격차가 나고 있는데 이 국토의 70%가 산이고 평지에는 아파트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극복할 수 없는 지형적, 환경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인공태양의 핵융합 기술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는 이곳에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상용화된 인공태양 발전소는 빨라야 2050년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로봇이 2027년부터 나온다는 사이에 20년이라는 이 긴 공백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메꿀 수 있을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향후 3년 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각각 100기가와트 합쳐서 200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건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지 상상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이 막대한 에너지가 바로 로보택시와 앞으로 나오게 될 옵티머스를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수확해 그 전기로 데이터 센터의 AI를 학습시키고 그 지능으로 무인 택시와 로봇을 다시 돌리는 시스템. 이 테슬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원가가 0을 향해 수렴하는 이 새로운 에너지의 생태계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회사가 아니고요. 에너지와 노동, 운송을 모두 독점할 수 있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비웃으면서 아직도 자율주행은 멀었다라고 말하던 이 월가에서는 오늘 발표 이후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궁금하고요. 과연 월가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할지 아니면 아직도 자동차 회사라고 말하게 될지 앞으로 나오게 되는 리포트와 인터뷰를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